안녕하세요, 쏨쏨입니다. 오늘도 지난 관점 피드백이랑 현재 관점 정리 잠깐 해보려고 했습니다. 우선 지난 관점 먼저 피드백 짧게 하고 현재 관점 정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에서 완전 단기적인 관점은 이 라인을 뚫고 저항이 나오지 않으면 저는 지속적으로 롱을 계속 볼 예정이고, 그러니까 이제 전고를 넘어서 올라가더라도 파멸적인 상승보다는 48K, 9K 뭐 많이 가봤자 50K 초반에 꼬리 찍고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비트가 여기 생명선 라인을 지키고 한 파동 더 위로 올라온 모습인데, 실제로 48.9K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하락한 모습이에요. 현재 관점은 저는 3가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파동이 여기서 이제 위로 ABC를 한번 보이면서 하락의 마무리 또는 이제 불규칙 파동으로도 비율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얘가 불규칙일 때는 C파가 2.618 비율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불규칙인지 파동의 마무리인지는 크게 지금 중요한 것 같진 않고, 그래서 현재 관점은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시나리오를 세우는 것에 앞서서 제가 많이 참고를 했던 게 이 4시간 봉상 224일선을 처음으로 뚫고 저항을 받고 있다는 거를 중점적으로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 차트들에서 4시간 봉을 처음으로 이제 뚫고 내려와서 어떤 상황에서는 반등이 나왔다 떨어졌는지, 저항을 받고 떨어졌는지에 대한 예시들을 먼저 보여드리고 앞으로 관점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4시간 봉상 224일선을 처음으로 뚫고 내려왔을 때 반등 후에 다시 내려간 경우를 파란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4시간 봉상으로 224일선을 뚫고 캔들이 내려왔을 때 결국에는 계속 저항을 받다가 떨어진 경우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224일선을 캔들이 처음으로 뚫고 저항을 받고 있다가 결국에는 뚫지 못하고 224일선을 저항받고 떨어지는 경우가 여기 첫 번째로 있었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224일선을 뚫고 저항을 받는 듯 했으나 다시 잠깐 위로 올라갔다가 반등 후에 떨어진 경우가 파란색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224일선을 캔들이 뚫고 저항받는 듯 하다가 저점을 낮추고 하락하는 경우 빨간색이 있었고요. 캔들이 224일선 뚫고 내려왔다가 저항받다가 한번 다시 반등 후에 재차 하락하는 경우가 파란색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캔들이 또 224일선을 뚫고 내려왔다가 반등 후에 이 검정색 224일선을 저항받고 다시 내려가는 경우가 빨간색으로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이게 반등을 하고 어떤 때 저항을 끝까지 받다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유를 생각을 해봤는데, 일봉상 60일선을 조금 주의 깊게 보면 힌트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일봉상 60일선은 이 노란색 선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조금 굵게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노란색을. 자, 일봉상 60일선이 지금 노란색 구간인데, 이 빨간색 구간이 아까 4시간 봉상 224일선 검정색을 저항받고 있던 구간이에요. 근데 지금 일봉상 60일선을 제대로 지지하지 못하고 캔들이 자꾸 침범을 하잖아요. 이럴 때는 높은 확률로 4시간 봉상 224일선도 뚫지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이제 여기서 파란색에서는 반등 후에 떨어지는 구간이었는데, 여기는 일봉상 60일선을 지지를 받고 있는 경우잖아요. 여기서 일봉상 60일선을 침범하지 않고 지지를 받은 후에 잠깐 반등 후에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파란색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4시간 봉상 224일선을 저항받고 떨어지는 경우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봉상 60일선을 제대로 지지받지 못하고 침범하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고요. 일봉상 60일선을 아래로 지지받다가 반등 후에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봉상 60일선을 침범하다가 결국에는 여기 224일선 4시간봉으로 저항받고 재차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은 이제 일봉상 아직 지지이기 때문에 반등 후에 떨어질 가능성을 저는 더 높게 보고 있고요. 시나리오 상으로는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일단은 얘가 반등을 한 후에 떨어진다는 시나리오인데요. 지금 4시간 봉상 저항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뭐 위로 ABC 정도는 한번 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넥라인이 주요 넥라인이 하나 보이는데, 이 주요 넥라인이 이 전고전저의 38이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지금 뚫고 올라갔다가 내려올 수 있을지를 지켜보려고 하는데, 근데 최종적으로는 이 618을 많은 거래량으로 뚫고 지지하는 모습이나 786까지 도달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재차 하락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는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236 지지밟고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경우겠죠? 그러면 여기가 조정 파동이 될 거고 여기 조정의 크기가 뭐 여기서 바로 떨어질 건지 여기서 떨어질 건지 여기서 떨어질 건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롱으로 대응을 하려면 이 236을 지지받을 때 롱을 들어가서 여기 스탑로스를 걸고 382와 0.5618 정도에서 분할 익절을 하고 지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는 얘가 이제 아직도 ABC 한 파동이 남았다는 시나리오인데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지금 비트에 비해서 알트들이 너무 못 간 것 같아서 지금 비트가 떨어지면 알트가 너무 많이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비트가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이렇게 시간을 좀 끌어준다면 알트들이 오를 시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마무리 ABC 정도 더 생각을 했던 거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쐐기 형태로 다이버전스를 띄우는 경우겠죠? 상승이 좀 길었던 이후에 떨어지는 파동에서는 보통 연속되는 다이버전스나 최소 한 번의 다이버전스를 띄워주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생각을 해서 생각을 했던 경우고요. 결국에는 지금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 여기도 이제 그럴 경우를 예상을 해본 건데 근데 이제 이 시나리오가 되려면 최소한 비트가 786까지는 한번 도달을 한 후에 아래에서 지지받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관점은 현재 전고전주에 지금 236에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저항을 뚫지 못하고 바로 이제 지옥을 가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이제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반등을 좀 한 후에 떨어져도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여기서 숏을 잡는다면 여기 236 뚫고 지지하거나 236 여기 위쯤에서는 손절을 잡아놔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USDT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 제가 요즘 매매할 때 많이 참고를 하는 거여서 빼놓을 수가 없는데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이 선을 지금 꼬리로 계속 넘지 못하고 일봉상 60일선 노란색 이 60일선을 계속 저항받고 내려오기 때문에 비트랑 반대로 가는 성향이 있는 USDT 도미넌스가 이제 일봉상 계속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으면 예전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까지도 내려오면서 비트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여기일 것 같아요. 여기가 명확하게 ABC가 보였었기 때문에 이 A 저점을 뚫고 지지를 하느냐 아니면 계속 저항을 받느냐에 따라서 비트가 큰 조정이 올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건지를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